세상은 늘 강한 여자가 많다 말하지만 정작 실제로 강한 인물을 보면 말을 잃곤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현실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를 가리지 않고 서사 자체를 뒤집어버린 여자들, 즉 기존 규칙을 통째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캐릭터 티오피치를 소개하려 한다. 누군가는 힘으로, 누군가는 집요함으로, 또 누군가는 현실적 광기로 서사를 밀어붙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들 앞에서는 그 흔한 연약한 여주 공식 따위는 첫 장면에서 바로 폐기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진짜로 강한 여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자. TOP1. 도봉순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정신력까지 철근급이던 그녀. 세상에는 강한 여자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 대부분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이다. 그러나 도봉순 앞에서는 그런 말장난이 아무 소용없다. 이 캐릭터는 말 그대로 힘 자체로 드라마의 절반을 밀어붙인다. 그리고 그 솔직함,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는 그 직진성 자체가 도봉순의 존재감을 확실히 만든다. 도봉순의 힘은 처음부터 이건 너무한데?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과하다. 자동차를 한 손으로 들고 건달들을 엎어버리고 위험한 범죄자도 가볍게 제압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봉수는 히어로처럼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상에서 보이는 허당미, 터지는 감정, 의외로 순진한 면이 이 캐릭터를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 힘은 비현실적이지만 마음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아이러니, 그 대비가 매력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귀엽고 센 여자 주인공으로만 소비된다면 오해다. 도봉순의 진짜 매력은 언제 무엇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가에 있다. 대충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부조리에 대한 본능적인 반박처럼 정확하고 명료하게 힘을 사용한다. 과시가 아니라 정의에 가까운 태도. 이 때문에 봉수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봉순이 로맨스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K- 드라마에서 강한 여성은 종종 주변화되거나 희화화되기 쉽다. 하지만 봉수는 힘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솔직하고 주도적인 태도 덕분에 더욱 설득력 있는 주인공으로 자리 잡는다. 삼각관계 요소 역시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봉순의 성장과 자존감 형성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힘이 세다고 해서 마음까지 강한 건 아니다. 봉수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며 시청자에게 공감의 지점을 선물한다. 무엇보다 도봉수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의 기준을 제시했다. 힘, 유머, 감정, 인간미까지 모두 갖춘 입체적인 여성상. 판타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단단함. 그 덕분에 봉수는 K- 드라마 속에서도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섰다. 결국 도봉순이 남긴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하다. 강한 힘보다 더 강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는가다. 그녀는 보기엔 귀엽고 마음은 솔직하고 행동은 투박하고 힘은 터무니없이 강하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비로소 하나의 캐릭터, 도봉순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한다. 그냥 힘센 여자가 아니라 힘도 세고 마음도 단단한 여자 도봉순. TOP. 최애라 작다고 만만한 줄 알았다면 진심으로 오산이다. 세상에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있고 또 말이 지나치게 빠른 사람도 있다. 그런데 최애라는 둘 다를 한 몸에 품고 있는 소형 핵폭탄 같은 존재다. 작은 체구. 그건 그냥 시각적 오해일 뿐. 애라는 마음도 크고 기세도 크고 말의 속도는 거의 기관총이다. 최애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물러서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백화점 고객 진상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현실에게도 그리고 부당함을 슬쩍 넘어가려는 사람들에게도 그녀는 절대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가 에라에게 시비를 걸면 그건 거의 스스로 지옥문을 열어버린 수준의 선택이다. 에라는 단순히 시끄럽거나 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분노는 언제나 정확한 타깃을 향한다. 불의를 보면 뛰어들고 친구가 억울한 상황이면 주먹보다 말이 먼저 나가며 자신의 꿈이 무너질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다시 일어난다.
그 모습은 코믹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이란 전장에서 끝없이 버티는 생존 기술이다. 특히 에라의 매력은 꿈을 향한 집요함이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일반적인 캐릭터라면 어느 시점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에라는 하이힐 때문에 피나는 발을 끌고서라도 주변의 비웃음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계속해서 앞으로 밀어붙인다. 꿈 앞에서 흔들리지만 결국 자신을 일으키는 힘. 그게 바로 최에라의 진짜 강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라를 상징적으로 만드는 건 그녀가 가장 급박할 때 가장 용감하다는 점이다. 부당한 일이 보이면 바로 달려가고 친구가 불리한 상황이면 가장 먼저 앞장서고 뭔가 수상하면 그 즉시 폭풍처럼 몰아붙인다. 그 결과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당황하고 적들은 대부분 후회하며 시청자는 통쾌함으로 박수친다. 코동만과의 관계에서도 에라는 늘 주체다. 감정 앞에 솔직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누군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연애관계에서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려지는 여성 캐릭터는 드물다. 에라는 그 드문 자리를 정확하게 채웠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특별하다. 최애라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내가 약해서 작아진 게 아니라 작아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싸운다. 그녀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누구보다 솔직하고 누구보다 날것의 감정을 가진 인물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최애라를 기억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TOP3 시크릿 가든 길라임 낭만 대신 현실을 선택한 액션계의 진짜 주인공. 로맨스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라고 하면 대개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길라임 앞에서는 그런 편견이 송두리째 무너진다. 그녀는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먼저 스스로 살아남는 여자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말 대신 몸으로 증명한다. 길라임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청자는 묘한 위압감을 느낀다. 단단한 눈빛, 훈련으로 다져진 몸,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녀는 로맨스의 중심이기 전에 현장에서 몸을 던지는 스턴트 우먼이다. 남자 주인공이 위험한 사고를 당하면 여주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공식처럼 굳어져 있지만 길라임은 그 공식을 아예 뒤집어 버린다. 그녀가 다치면 남주가 오히려 더 당황하고 흔들린다. 이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길라임이라는 캐릭터를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길라임의 진짜 강점은 강한 척하는 가짜 강함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며 쌓아온 진짜 강함이라는 점이다. 스턴트 촬영 현장은 위험하고 냉정하다. 멋진 주연 배우의 한 장면을 위해 누군가는 몸을 던지고 구르고 찢어지고 상처를 감춘 채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 그녀는 그 누군가를 대표한다. 즉 미화된 강함이 아니라 현실에 발붙인 노동으로 얻어낸 강함이다. 그래서 길라임의 캐릭터는 로맨스 판타지 속에서도 유난히 현실적인 무게감을 지닌다. 그렇다고 길라임이 무조건 터프하기만 한 건 아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감정에 솔직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할 줄 알며 울고 싶으면 참지 않는다. 힘이 세다고 약하지 않은 건 아니다. 길라임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일어선다. 이 강함과 약함의 공존이 그녀를 더욱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어준다. 주상우와의 관계 역시 길라임을 더 빛나게 만드는 장치다. 대부분의 로맨스에서 남주가 여주를 구원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남주가 여주의 세계에 뛰어들어 배운다. 스턴트 현장의 냉정함, 프로의식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길라임이 왜 이렇게 단단해졌는지까지. 주상우는 재벌 2세라는 갑질 가능성 200%인 인물이지만 길라임 앞에서는 특유의 오만이 무력화된다. 그녀가 가진 자존감과 직업적 소명의식이 그의 허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 구도 자체가 로맨스 장르에서 보기 드물게 여주 중심의 서사를 완성한다.
무엇보다 길라임이 진짜 배드니스 배드너스를 보여주는 순간은 자신의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위험한 직업이라 주변에서 말릴 때도,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도, 몸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 때도 길라임은 스턴트를 선택한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로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캐릭터가 얼마나 드문지 K-드라마 팬이라면 누구나 안다. 길라임이라는 캐릭터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사랑은 선택일 수 있지만 꿈은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인생으로 싸운다. 말로만 강한 캐릭터는 많다. 하지만 길라임은 강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여리고 인간적이다. 바로 그 복합성이 길라임을 K-드라마 역사 속 가장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 중 하나로 만든다. 티오피사 SKY 캐슬 한서진 완벽이라는 환상을 위해 세상을 깨물어 삼킨 여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모든 부모는 아이를 위해 뭐든 한다. 그러나 한서진에게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전쟁 개시문이다. 그녀는 단순히 좋은 엄마가 아니다. SKY 캐슬의 숨막히는 경쟁 구조 속에서 권력, 체면, 학벌, 계급이라는 네 가지 무기를 쥐고 가장 완벽한 승자가 되기 위해 웃으며 칼을 가는 여인이다. 한서진이 무서운 이유는 그녀가 악당처럼 보이면서도 또 어떤 순간에는 절절히 이해되는 모습 때문이다. 한국식 엘리트 사회가 만들어낸 입시 괴물의 가장 정교한 모델. 그러면서도 자신의 상처, 콤플렉스, 불안 앞에서는 한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 이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할 때 시청자는 묘하게 끌려 들어간다. 그녀의 실수에 분노하면서도 그녀의 두려움에는 또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서진의 존재는 드라마 내 모든 인물의 척도 역할을 한다. 그녀의 욕망은 너무 크고 너무 정확하며 너무 집요하다. 마치 우리 아이는 안 돼도 남의 아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한국 교육 지옥의 한 줄 요약을 의인화한 듯하다. 서울대 의대. 절대 1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목표. 그 목표를 위해라면 선생을 갈아 넣든 제도를 비틀든 감정 따위는 생략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다. 오직 결과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가정이 무너져도 다른 아이가 울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서진은 단순한 독종이 아니다. 그녀는 상류층의 허상에 매달려 스스로를 속박한 비극적 인물이다. 태생적 콤플렉스, 학벌에 대한 강박, 사회의 계단에서 미끄러질까 하는 공포.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그녀를 인간이 아닌 프로젝트 매니저로 만드는 것이다. 남들의 인생이 그녀의 계획표에 불과하게 되는 순간 비극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서진이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자기 합리화의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녀가 아이에게 강요하는 모든 잔인함은 항상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져 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이 한 문장은 수많은 한국 학생에게 트라우마처럼 새겨진 문장이기도 하다. 서진은 이를 너무 능숙하게 사용한다. 죄책감도 고통도 없이. 마치 도덕적 코드를 삭제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목적만 향해 달린다. 그런데도 그녀가 단순한 악역으로 소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아버리기 때문이다. 서진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는 불편함과 공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녀를 욕하면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살아남는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한 현실이 뒤따른다. 한서진의 진짜 악행은 누군가를 해치는 전형적 악당 짓이 아니다. 그녀가 저지르는 가장 잔혹한 죄는 자신의 아이를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투자이자 프로젝트 관리 대상. 그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해 뛰는 질주. 그녀의 눈에서 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저 성적표 한 장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이 캐릭터가 명작으로 남은 이유는 명확하다. 한서진은 과장된 악역이 아니라 한국 현실을 너무 정확히 빼닮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오만 불안 공포 욕망은 우리 사회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정상성의 총합이다. 그래서 그녀는 악역이면서도 공감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해석의 대상이 된다. 한서진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불편하고 아프고 잊히지 않는다. 이 모든 이유로 한서진은 K-드라마 여성 캐릭터 중 가장 냉혹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분석할 가치가 높은 인물로 꼽힌다. TOPO 이태원 클라스 조이서. 이제 리스트의 중반부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조이서라는 이름 앞에 멈춰 서게 된다. 이 여자가 등장하는 순간 기존의 여주인공이라는 틀은 산산조각 난다. 그녀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 인물들이 그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압도적 존재감의 소유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량함과 광기가 기묘하게 혼합된 조이서만의 독보적인 에너지와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직진 본능이 있다. 조이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지배하는 시대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는 천재형 인플루언서다. 뉴욕에서부터 이태원까지 장소가 바뀌어도 그녀의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는다. 그녀의 헤어스타일, 패션, 말투, 걸음 하나까지 모두가 캐릭터의 완성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SNS 파급력과 날카로운 판단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세상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흔들릴 때까지 몰아붙인다. 겉으로 보면 자유분방하고 대책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 자체를 모르는 태도다. 누군가 자신에게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조이서는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반격 버튼을 누른다. 사람들은 이를 막무가내라 부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설성 때문에 조이서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야말로 이태원이라는 치열한 공간에서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폭력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 배짱은 조이서의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그녀에게 정의란 거창한 단어가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밀어주고 싫은 사람은 바로 패스하는 단순 명료한 룰이다. 문제는 그 룰을 지키는 방식이 언제나 극단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극단이 바로 조이서를 조이서답게 만든다. 여기에 박세로이라는 변수까지 만나버리니 조이서의 행동 반경은 가속도를 붙이고 더 넓어진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정이 없다는 사실조차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호감이든 집착이든 조이서는 그 감정을 스스로 연료 삼아 앞으로 전진한다. 그녀가 택한 길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솔직하게 욕망을 인정하고 그 욕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는 인물이다. 조이서는 단순히 불도저 같은 캐릭터가 아니다. 그녀는 정확히 계산하고 상황을 읽고 전략을 세운다. SNS 플랫폼을 이용해 가게를 띄우고 이슈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방식은 이미 젊은 세대의 교과서처럼 보인다. 좋아요를 넘어 파급력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조이서를 강하게 만드는 건 스스로를 절대 낮게 보지 않는 자존감이다. 그녀는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되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가 그녀를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현실적인 아이콘으로 만든다. 때로는 무모하고 독하고 공격적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조이서는 상처받지 않는 강함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는 캐릭터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며 그 모든 양가성이 조이서를 가장 매력적인 K-드라마 여성 캐릭터 중 하나로 만든다. TOPU. 한빛차 이미지에 갇혀 스스로를 잃어버린 셀럽의 전형.
한때 광고계에서 도시적인 세련미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배우 한비차.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이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미지가 그녀를 하나하나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다. 대중에게서 배우 한비차보다 도시녀 흉내 콘텐츠를 열심히 찍는 사람으로 더 기억될 정도였으니 이미지와 현실이 뒤바뀐 셈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집착은 점점 더 도를 넘기 시작했다. 촬영 현장에서도 극중 역할에 맞추기보다 본인이 구축해 놓은 세련된 도시녀 말투를 유지하는 데 더 몰두했고 결국 장면 전체가 어색하게 흔들렸다. 감독이 분위기에 맞게 조정하자고 하면 그녀는 거꾸로 감독에게 요즘 흐름은 이렇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톤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쯤 되면 연기자라기보다 자기 이미지의 전도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덕분에 현장은 자연스럽게 피로해졌다. 후배 배우들은 비차 선배에 맞춰야 한다는 묘한 압박 속에서 촬영했고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비차님 페르소나 모드 발동이라는 농담이 돌기 시작했다. 작품보다 SNS 캐릭터 관리가 우선되는 태도는 업계에선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였다. 게다가 이미지에 대한 맹신은 결국 말실수와 행동 실수로 이어졌다. 예능에서는 일반인 출연자의 직업을 가볍게 바라보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을 만들었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도시적으로 사는 삶은 아무나 못한다는 본인의 세계관을 그대로 내뱉어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녀가 이미 현실보다 이미지 속 삶을 더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일부 관계자는 비차는 스스로 만든 페르소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화려한 외형 뒤에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작품보다 이미지를 우선시하다 보니 재능은 묻히고 논란만 늘어나는 상황. 결국 한비차는 이미지에 취해 본질을 잃어버린 스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TOP7 정화은 현실과 환상을 동시에 뒤흔드는 강단 있는 형사. 범죄자들이 가장 마주치기 싫어하는 얼굴, 그리고 아무리 잘생긴 범인이 앞에 서 있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정화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3팀의 살벌한 정의감 담당자다. 그녀의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하다. 하지만 한마디만 듣는 순간 상대는 바로 깨닫는다. 아, 여기는 농담이 통하지 않는 곳이구나. 수상한 지갑, 출처 모를 신분증, 지문이 맞지 않는 서류.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리는 순간 정화은의 시선은 번개처럼 꽂힌다. 그녀의 세계관에서 설명은 변명이고 설득은 시간 낭비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정화은은 지구는 평평하다는 말보다 평행세계가 있다는 주장을 더 못 믿는 사람이다. 하물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자신을 다른 세계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 남자의 지갑, 신분증, 출입기록, 지문부터 의심한다. 설령 그 얼굴이 남신급 비주얼일지라도 수사관 모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의심이 풀릴 때까지 그녀는 끝없이 파고들고 상대가 어떤 신분을 내세우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녀가 보기엔 잘생긴 범인도 범인, 권력을 가진 용의자도 용의자, 그리고 세계가 다르다는 황당한 말은 더 철저한 조사 필요일 뿐이다. 정화은의 강단은 단순한 센 캐릭터가 아니다. 그녀는 사람의 말보다 증거를 믿고 눈물보다 데이터에 무게를 두며 명분보다 현실을 우선하는 아주 한국형 강력반 스타일을 대표한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싸울 생각도 도망칠 생각도 못한다. 아, 이번엔 진짜 걸렸구나라는 체념만 남는다. 평행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기묘한 사건들 속에서 점점 스스로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정화은.
과학과 판타지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그녀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더 단단해지며 한 단계 더 강력한 여주 형사로 변해간다.